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리도 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이친해전 또는 잃어버린 해전이라고들 합니다. 최근에 이 저리도 해전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저리도 해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특별한 이 저리도 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도 해전은 정유재란 중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즉 조선수군이 외수군 50여 척을 격파한 대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순신의 장계, 선조실록, 그리고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난중일기에 이 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해전의 전개 과정이나 일시, 장소, 교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저리도 해전에 대한 상황도로 추정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최근에 이 저리도 해전 재조명 차원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해전의 전개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즉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2020년 9월 3일자에 9월 편에 공개된 저리도 해전 재조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순신의 장계와 선조실록, 수정실록에 근거한 즉 공식적인 국가 기록을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이 싸웠던 해전에 대해서, 즉 기존 해전에 대해서 해양 전략, 전술적 분석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저리도 해전의 추정 해역의 전장 환경에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최근에 저리도 해전 실체 파악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실제의 이 거금도 그리고 소록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우동도라는 섬에서 약 북서쪽으로 1 내지 2km 역에서 이 저리도 해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교전 일시는 7월 19일 06시경에 시작이 됐고, 또 실제로 교전 과정에서 조선수군은 하객진을 썼다.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50여 척의 적선 격파는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저리도 해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조선수군이 이임진왜란 전 과정에서 싸웠던 대표적인 이 해전을 살펴보면 한산도 해전, 그 다음에 부산포 해전, 그 다음에 정유재란 시기에 있었던 이 명량해전, 그 다음에 저리도 해전,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입니다. 즉 저리도 해전은 명량해전 이후 처음으로 조선 수군과 명예 진린의 수군이 연합 수군을 결성해서 싸웠던 해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해 11월 19일 날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고 또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조명연합 수군과 외수군의 이동 항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1598년 7월 18일 약 이틀 전에 7월 16일 여기에 있는 고금도
즉 고금도의 조선 수군 통제령을 설치하게 된 것은 1598년 2월 달 목포 고화도에서 고금도로 이진을 해 옵니다. 그해 7월 16일 날 진리인이 고금도 조선수군 진으로 면군과 함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8일 바로 이틀 후에 명군과 이순신 장군의 어떤 주요 참모들이 축하하는 도중에 왜 수군이 지금 녹도로 침범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조명 연합수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적선로 보이는 약 2척 정도가 조선 수군을 보고 바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조선 수군의 본진과 명군은 여기 금당도라는 섬에 즉 7월 18일에 여기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명연합수군의 경계부대가 바로 이 거금도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거금대교 다리 부근에서 녹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이 외수군을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수군은 그러니까 7월 18일 야간에는 이 녹도, 이 녹동항 현재의 여기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날 7월 19일 날 교전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외수군이 7월 19일 05시경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 그림에서 이 거금대교 아래쪽에서 야간에 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조선 수군은 바로 이 신기전을 쏘면서 이 본진 즉 금당도에 대기하고 있는 조선 수군과 명군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수군이 이동한 경로하고 외수군의 선박의 속도, 그 다음에 조선 수군의 선박의 속도,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외수군이 출동했다는 정보를 받고 조선 수군은 약 5시 45분경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동도 북서쪽에서 약 6시경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해전의 경과는 물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존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게 되면은 근접전으로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조청과 조선 수군의 이 화포의 사정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선 수군은 외수군을 보면서 약 1km 근방 전방 붙어서 화포를 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바로 순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하객진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바로 한산도 해전에서 썼던 공간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모든 이 해전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공간이 넓으면은 반드시 포위 공격을 쓰는 것이 거의 원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황포 해전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한산도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산도 해전에서는 바로 공간이 이 견내량 수로 쪽이 좁기 때문에 한산도 해역으로 유인하면서 역침로로 가면서 도주한 척 하면서 역침로로 돌아서서 하객진을 쓰는 즉 역방향
역방향 하객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 상황을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객진을 한산도 해전에서 썼던 하객진과는 좀 다르다. 하객진은 하객진이지만 실제로 순방향 하객진과 역방향으로 가면서 역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하객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외수군이 녹도항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침에 7월 19일 보게 되면 여름이죠. 상당히 날씨가 맑고 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식이 되죠. 해상에서는 상당한 시간 거리를 두고요. 그래서 이 급히 이제 출동을 하면서 외수군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날 충분히 이건 이 정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전략적 전술적 회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 공간에서는 하객진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접근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하객진을 전진하면서 하객진을 형성하기는 한산도 회전에서 후퇴하는 척하면서 역방향으로 돌면서 하객진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 판옥선을 역침로로 이 동시에 회전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가들은 많은 전략가들은 만약에 그때 외수군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세를 더 세게 취하고 했더라면 조선 수군이 오히려 큰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도 지금 이 많은 전략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전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미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보면서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이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전술진, 즉 포위작전, 즉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객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해전을 전부 살펴보게 되면 하객진이라고 표현은 않지만 실제로 포위작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대표적인 게 한산대첩과 또 이 제2 당황포해전에 하객진을 썼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그 외에도 제1차 당황포해전, 그 다음에 최초의 해전이었던 옥포 해전에서도 실제로 포위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특정된 발표에서 옥포해전도 일종의 하객전에 준한 포위작전을 했다고 이 상황들을 그려놓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저리도 해전은 조선 수군이 하객진에 의해서 외수군을 격파한 이런 수준의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저리도 해전의 연구 결과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물론 지금까지 이 저리도 해전은 이순신의 이친 해전이라든지 잃어버린 해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특유의 전략과 전술을 좀 더 관심 있게 분석한다면 저리도 해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앞에서 보여준 제시한 그런 정도의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수군과 이순신 장군의 2000 해전의 부활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방향 하객진과 역방향 하객진에 대한 용어인데 이건 하객진을 하게 되면 이 한산해전 같이 유명한 이 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정상적인 하객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하객진, 그 육군에서 썼던 하객진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적군과 맞닥뜨리면서 하객진 전술을 쓴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신호라고 불리는 이 충무 이순신 장군께서는 정말 어려운 역방향 하객전에서 한산도 하객진으로 한산대전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저리도 해전은 자연스럽게 순방향 하객진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전장 환경이 갖춰져 있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기록에 보면 명수군이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참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직접 보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참전이라고 봐야죠. 참전으로.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어떤 교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수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압박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명수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즉 그 외수군은 뒤에 지금 서포트 할 수 있는 수군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싸우는 데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명군의 기여를 본다면 바로 후방에서 지원 세력으로서의 잠재적인 지원 세력으로서 보여주는 그것만 해도 명군으로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선 50여 척 적파, 이것은 뭐 조선 선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저리도 해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지금 현재 충무 이순신 장군의 해전, 어떤 해전도 정확하고 세밀한 어떤 그 상황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기에 나와 있는 것을 후세의 어떤 그 해양 전략 전술 혼 전문가들이 추정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리도 해전도 우리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리도 해전에 대한 연구 결과, 그리고 이 교전 상황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